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살펴보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현물 수급 한번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나스닥 차트들 조금 보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를 통해서 이제 S&P,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중국 쪽 유동성 부분은 마지막에 조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올랐었고 실질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증시에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 얘기할 때 중국 쪽도 좀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액 전년 동기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한국 수출액을 그냥 영업일자가 이제 월마다 다르다 보니까 뭐 그거를 그냥 감안을 해줬습니다. 영업일수대로 해서 그냥 일별 한국 수출액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이제 1 수출액 대비로 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수출액 대비해서 한번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대비 글로벌 GDP랑 S&P 대비 이제 글로벌 GDP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지금 이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의 구간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뭐 코스닥, 뭐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나스닥 차트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 종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달러 원,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제 키스코 홀딩스랑 이제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KT 종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매도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뭐 관심 있게 그래도 보고 있는 뭐 효성화학이나 뭐 제일제당, 뭐 DLENC, LG전자, GS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목요일이 아니라 이제 금요일날 볼 종목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실질금리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는 부분 좀 관련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뭐 좀 얘기를 먼저 서두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먼저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세 구간 있거든요. 1975년 구간, 이제 2013년, 12년, 13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인데, 이제 13년 구간은 이제 2008년도 미국이 이제 힘들 때였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었고, 그럼 이때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패권 전쟁을 하던 시절이거든요. 지금은 공교롭게도 중국하고 이제 패권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실질 금리랑 이제 유동성 관련된 지표들을 토대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제 그 부분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증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코스피 0.07% 하락했고, 뭐 코스닥 0.07%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차트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 뭐 오늘은 거의 프로그램 매도랑 유사하게 흘러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금액은 많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한 78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프로그램으로 기관 한 35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2,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한 800억 매수, 기관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2,1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한 800억 매도, 기관 한 1,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제 9월 선물 만기후로부터 외국인은 뭐 약 거의 한 9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하고 개인이 매도 추세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오늘 매도를 하면서 뭐 선물은 뭐 거의 한 2천억 정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 이후로부터는 개인 매수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70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소폭 매수 중이고 이제 기관이 조금 매도 중이고요. 조금 잘려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선물 한 1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이제 개인이 또 한 1천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근데 또 누적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2조여서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누적적으로는 수급이 상당히 현물이 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는 지표인데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 주식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고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저는 뭐 금리 올라가는 거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S&P랑 이제 코스피 이제 합산 같이 그냥 다 그려진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조금 이제 이격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미중 전쟁의 영향이고요. 이제 패권 전쟁을 할 때 미국이 항상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일본 시장 때도 똑같았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패권 전쟁이 이제 결국 끝이 나면 미국이 조금 더 크게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은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두 나라 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이제 일드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겁니다.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현재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구간까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추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 먼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에는 25조 한 3,500억 정도 되면서 뭐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과거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코스피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신용장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조심을 계속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지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을 때 고평가, 낮을 때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여기도 통화량 대비해서 비싼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구간, 특히 이제 2018년 고점 부근까지 와서 빠지고 있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뭐 수출액 전년동기비나 뭐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뭐 미국 ISM 뭐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이제 YOY 전년동기 대비로는 피크를 친 모양새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치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고는 뭐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이제 수출액으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월간을 쓰다가 영업일수를 감안해서 일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데이터가 변동이 된 점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과거 거의 고점 부근까지 뭐 이제 외환위기 터졌던 부분이나 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부근까지 이제 왔었던 그 밸류에이션까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출액 대비로도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 글로벌 GDP로 이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과거 다 고점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글로벌 GDP로 보더라도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쪽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투기채 회사채의 이제 스프레드고요. 이제 이게 뭐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높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냐 마냐가 이제 지금 추세가 위험 선호냐 회피냐인데, 아직 뭐 넘고 있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인 121선도 아직까지는 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 중기적인 추세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단기 추세인 50일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넘지 않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미국 쪽은 특히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일단 뭐 파동부터 그려보고 일단 뭐 자세히 보면은 코스피는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3파, 그 다음 이제 여기가 4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5파 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가 이제 A, B, C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고 A, B, C 한 파, 그 다음 여기가 B 아니면 여기가 A, B, C, B, C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1, 2, 3, 4, 5를 조금 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엔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 색깔 선에서 항상 좀 지지를 보였거든요. 오늘도 지금 그렇고, 여기를 이제 지금 깨냐 마느냐가 뭐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 200으로 일단 보면은, 일단 코스피 200은 200 이동평균선도 깨졌고요. 이제 오늘 다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했고, 26일 후행스팬도 그렇고 9일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추세는 좋지 않다, 안 좋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냥 구주봉 좀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타고 갔었다가 볼린저 밴드를 이제 하단으로 이제 이탈을 했었죠. 상단을 이탈을 했죠. 이제 그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RSI도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도 이제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고요. 3주봉 같은 경우도 이제 볼린저 밴드 이탈한 다음에 전환선까지 하회를 한 상황이고요.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이어서 추세 자체가 이젠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기준선이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기준선은 26일 동안에 이제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수치인데, 여기 이제 최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계속 쭉쭉쭉쭉 증시가 올랐다 보니까. 그래서 기준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3주가 지날 때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기준선까지 하회할 때, 뭐 그때 이제 추세는 완벽하게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주봉만 보더라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살짝 하회하는 요 정도까지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번 C판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판은 그냥 이렇게 채널링을 뭐 주봉에서 해본다고 치면은 이제 5파랑 여기 B파 고점에다가 이제 A파 저점에다가 이렇게 그어봤을 때 한 요 부근까지 빠지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구름대 거의 한 상단 살짝 뚫리는 상황에서 빠졌다가 B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C파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코스피만큼 자세히 보고 있진 않지만 이제 여기가 그냥 A파, B파 정도지 않을까, 여기가 C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일단 코스피랑 다르게 아직까지는 추세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일단 성급하게 여기는 먼저 뭐 매도를 하거나 뭐 해지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추세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인데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3파, 4파, 지금 5파의 어딘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파동의 끝자리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마지막 5파에 이제 큰 5파, 여기 큰 5파에 여기가 4, 5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한 번 정도 한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진다 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분봉으로 살펴보자. 일단 일목균형표 괴선 먼저 일단 살펴보면 일단 여기 9월 20일 날 일단 구름대 하단과 그 다음에 이제 122동 평균선에 조금 반등을 한 모양새긴 한데 일단 지금 딱 걸리는 52동 평균선 여기서 딱 걸린 모양새고요. 이제 여기를 좀 지금 넘어서냐 마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일단 26일 프랭스팬도 얼른 올라가지 않으면 좀 역전될 수 있는 모양새여서 사실 추세는 이제는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되려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제 겹쳤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로 뚫렸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1파 고점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는 당연히 이제 물 건너 간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A, B, C여서 새로운 5파 마지막 좀 짧은 5파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고 C파거나 아니면 여기가 그냥 1, 2,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가능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어디든 좀 채널이 딱 확실히 깨지진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채널과 여기 채널 여기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이제 B거나 이제 3의 2거나 둘 중에 하나고 조금 다음 파동은 좀 하락 파동이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주봉으로 보더라도 되게 일수가 또 잘 맞았었거든요. 이제 일목균형표 이제 일수상 이제 여기가 딱 76주였죠. 고점이 딱 코로나 저점 이후로 76주 딱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가 딱 나오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고점이. 그래서 그냥 5파가 한 번 더 나오기보다는 여기가 5파였지 않았을까 라고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아직 아까 안 보여드렸었는데, 9일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이제 볼린저 밴드가 엄청나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곧 위든 미치든 일단 좀 화끈하게 좀 튀지 않을까, 머지않아 좀 생각이 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이 거의 S&P랑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전히 여기 이제 5파 치고 나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1, 2, 3, 4, 5로 이제 A파든 1파 끝이 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A, B, C로 지금 B파든 2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여기 이제 3파든 C파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소폭 하락은 했지만 아직 구름대 위에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언제든 26일 프랭스팬 호전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좀 밑으로 하방에 좀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 자체는 뭐 크게는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반등을 하면서 전환선까지는 좀 걸쳐놨습니다. 뭐 추세 자체는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MACD나 RSI는 조금 과매수 구간을 좀 나타내고 있기는 하고요. 뭐 그래서 저는 좀 증시는 그렇게 좋게 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이제 A, B 이렇게 C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일단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뭐 26일 호전돼 있고 뭐 저한선 기준에서 상회하고 있어서 뭐 추세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뭐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걸리는 정도 모양새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좀 삼산에 지금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산이 이게 세 개다라고 해서 삼산이라고 하거든요. 삼산 지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 정도 패턴이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삼산을 많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헝다가 이제 달러 표시 채권 뭐 이자를 안 냈다고 하죠.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막판에 밀리는 모양새였었고, 뭐 사실 헝다는 뭐 헝다 이제 개별 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사실 중국 자체가 이미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충분히 좋지 않다. 이제 중국 정부도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리고 중국 뭐 공산당 측에서 지금 계속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다. 뭐이 부분은 조금 이따 뒤에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추세는 여전히 항생도 좋지 않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전환선 하회를 했고, 뭐 MACD나 RSI 다 매도 시그널 나와서 일단 뭐 기준선 위에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여전히 일단 다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 26일 프랭스팬도 곧 호전될 수 있어서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WTI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다 호전됐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실질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조금 이따 실질금리 얘기하겠지만, 실질금리가 올라가면 금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금리가 올라갈 때 금이 좀 빠졌다가 그때 조금 이제 매수할 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계속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좀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한 2.15%, 5bp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뭐 거의 이제 최고가 수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저는 좀 위로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를 넘어섰고요. 뭐 다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죠. 1.3에서 1.43으로 13bp 이제 급등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뭐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 조금 저항을 받긴 했으나,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위로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구름대 거의 상단 부분까지 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딱 볼린저 밴드를 이탈을 할 때 제가 그때 뭐 전환선 부근에서 반등을 할지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할지, 구름대 하단까지 내려왔다가 상단까지 내려왔다 반등할지 라고 했는데, 뭐 결국 이제 구름대 상단까지 이제 내려와 버렸네요. 이제 내려온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잘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아무리 못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반등을 했었던 좀 120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추세 자체는 일단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냐 마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21,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주가는 뭐 상당히 좋은 주가가 아니라 이제 목표 주가는 상당히 뭐 높은 상황입니다. 뭐 내재 가치로 한 6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냥 회사가 가진 유형자산이나 현금만 감안하더라도 뭐 엄청나죠. 주당 한 4만원 정도 되고, 순수한 현금만 회사가 한 4,800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시총이 3,900억 밖에 안 됩니다. 시총보다 돈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여기는 이제 대주주가 얼마나 사실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주주가치 환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하고 뭐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주가를 좀 부스팅하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빨리 대주주가 이제 그렇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충분히 일단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현대해상이나 DB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오늘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구름대 밑에 있고 뭐 전선 기준선도 다 밑에 있어서 추세는 좋지 않지만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뭐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추세는 좋은 상황입니다. 오늘 뭐 한 2.8%까지 올라갔다가 뭐 여긴 좀 마이너스로 끝은 나긴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추세 자체는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계속 여기는 좀 오히려 추세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 DB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파랑 색깔이 주가고,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저평가고 낮을수록 이제 고평가인데 뭐 지금 뭐 다 높은 수준이다. 좀 그래도 저평가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주가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싼 구간이다. 다만 단점은 조금 자본 적정성인 이제 RBC 비율이 조금 더 좋지 않다. 뭐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살펴보면, K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아직까지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지만 일단 횡보를 하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고 곧 위든 미치든 좀 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32,000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여기는 한 222%까지 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는 있진 않지만 효성화학 종목부터 일단 살펴보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전환선은 조금 하회를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름대가 사실 상당히 좀 가까운 데 있죠. 여기서 좀 반등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전환선과 기준선과 120 이동평균선 여기선 좀 여기도 반등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를 조금 하회하면 뭐 저는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크게는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뭐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42% 꽤나 높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은 다 추세가 역전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뭐 매도를 하는 상황이 맞다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43만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뭐 한 6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참 넘기가 힘들죠. 구름대를 못 넘고 있고 26일 프랑스팬도 호전은 됐으나 일단 좀 주가랑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도 이제 구름대는 좀 넘고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4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171%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특히나 우선주면은 뭐 거의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감안했을 때 뭐 거의 한 6% 정도까지 배당 수익률이랑 뭐 자사주 매입 포함해서 그 정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관망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23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슬슬 좀 뚫고 올라가고 있고요. 뭐 구름대 여기만 좀 넘어서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44,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한 13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들 살펴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한 92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라고 이제 감안을 했을 때 한 마이너스 80% 나오니까 뭐 밸류에이션은 저는 충분히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실적도 꽤나 높게 설정을 해놨고 이제 작년에 연말에 1조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26년에 매출이 한 3조 8천억까지 거의 한 3배 넘게 한 3.6배 정도 나온다라고 설정을 했고 성장률도 뭐 4.5%만 낮게 했다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뭐 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저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연두색깔 기대 수익률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금리를 국고채 10년 금리를 나눈 금리를 조정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저는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살펴보면 일단 뭐 여기 볼린저 밴드를 크게 올라갔다가 이탈한 이후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제 구름대까지도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좀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된 모양새고요. 뭐 그래서 차트는 좋지 않다,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뭐 성장률 4%, 뭐 캐펙스 한 3천억 정도,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냥 뭐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한 수준이다. 절대가치 평가로는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워낙 주가가 뭐 최근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로는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일단 뭐 추세 다 꺾였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일단 뭐 200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는 보이고 있어서 뭐 단기 반등은 좀 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타고 빠지다가 조금 이렇게 이격이 난 것도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전고점을 뚫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기를 그냥 A, B, C 정도로 떨어지거나 아니 그냥 1, 2, 3, 뭐 3에 1, 3에 2, 3에 3, 3에서 3에 뭐 이런 식이던가 일단 더 추가 하락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가 매수로 사기에는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엄청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부담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존이랑 AMC 살펴보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구름대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여기서 딱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여기도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기준선이랑 여기 구름대를 깨버리면 그냥 딱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AMC 같은 경우에도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지금 52동 평균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하회하면 그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결국 이제 실질금리 이제 어제 금리가 많이 튀었죠. 뭐 사실 많이 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또 튀고 있거든요. 이 실질금리 한번 보시면은 좀 짧은 시계열로 봐야 보이겠죠. 실질금리가 뭐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왔을 때는 이제 실질금리가 제가 좀 하나 더 추가하긴 했는데요. 여기 이제 좀 진한 파란색이 있죠. 진한 파란색 여기 팁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물가채 안에 있는 이제 실질금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약간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 이 색깔은 세피아색, 이 색은 이제 코어 PC 이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소비자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에서 이제 여기를 차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고채 10년에서 실질금리 이제 그냥 물가 자체를 정말 실제로 차감한 실질금리다. 뭐 방향성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지금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거의 팁스 기준으로 1.2까지 갔다가 이제 0%까지 0.9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 0. 어제자로 이제 0.96까지 왔는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점점 조금 저는 금리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봅니다. 실질금리로 이제 좀 증시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과거 증시가 이제 다 고평가가 됐을 때 뭐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때나 다 예대율 100%였었죠. 그때 이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예대율이 60%밖에 안 되는데 증시는 이미 지금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 퍼로도 설명이 되겠죠. 뭐 그냥 미국 쪽 그냥 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미국 쪽 이제 퍼나 뭐 PBR 뭐 특히나 이제 PBR이 조금 더 변동성이 적으니까 PBR로 살펴보면 2000년도나 2008년도 PBR이 높았었는데 지금도 PBR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대율이 높은데 왜 PBR은 이렇게 높을까? 증시는 이제 고평가가 될 수 있었을까? 라고 한다고 하면 뭐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실질금리가 역사상 3번 있었던 지금 이제 딱 그 3번째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가 이제 낮다 보니까 결국 기업 실적은 결국 뭐 3가지로 연결이 되죠. 뭐 그냥 이제 기업 실적을 결국 밸류에이션이랑 결국 밸류, 기업의 가치란 이제 기업 실적을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 1 플러스 G 결국 이건 이제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R-G죠. 여기 성장률 여기가 이제 할인율 근데 이 실적을 뭐 FCF로 하면 FCF인 거고 뭐 이걸 이제 뭐 림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림으로 이제 ROE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지만 어떤 거를 사용하든 여기서 그냥 배당을 사용하든 뭐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다 결국 기업 실적이죠. 그게 결국 이제 기업 실적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고 기업 가치에 성장률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고 이제 결국 할인율은 높아지면 주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죠. 높아지면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실질금리가 결국 할인율이거든요. 지금 이제 할인율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이제 그러니까 3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데 이제 왜 이번에는 실질금리를 이렇게 그냥 많이 내렸을까를 한번 그냥 좀 정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2013년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정말 좀 좋지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과잉 유동성도 많이 풀렸었고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됐었고 마이너스 폭 자체도 뭐 그렇게까지는 또 심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1975년도 보면은 뭐 마이너스 3%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때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랑 이제 패권 전쟁을 하던 시간이거든요. 거의 한 10년 기간 이때부터 한 85년도까지 이제 실질금리가 그럼 왜 이제 마이너스를 낮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금리가 이제 낮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실질금리가 낮으려면 이제 과잉 유동성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 금융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이 나타나서 실질금리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이제 할인율이 낮아지는 거죠. 할인율이 낮아지고 이제 기업 가치를 포함한 이제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뭐 채권 금리도 이제 채권 금리 내려가니까 채권 가치도 올라가고 그냥 다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자산 가치가 이제 올라가서 결국 이제 버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왜 그럼 이때 버블이 이제 발생을 하게 냅두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옛날같이 뭐 총싸움을 하거나 이제 원폭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경제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버블을 만들어야 상대방 나라는 버블을 만들어야 내가 공격을 하기가 쉽겠죠. 왜냐면 버블을 만들어야 그냥 바늘 툭 타면 퉁 터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상대방 나라에 이제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미중 전쟁이든 미일 전쟁이든
이제 미국이 이제 패는 역할입니다. 결국 이제 강대국인 미국이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 역할인데,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때리면서 지치면 안 되겠죠. 때리면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남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의 스팀팩이라는 게 있죠. 이제 마린이 쓰는 게, 이제 그런 게 도핑을 해서 남을 때리는 그런 와중에 내가 이제 더 잘 때릴 수 있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뭐 그냥 도핑과 인플레이션, 이제 상대국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주가도 이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그냥 단적으로 그냥 일본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일본 주가를 보면 더 명확할 테니까요. 뭐 니케이 그냥 구주봉으로 긴 차트로 봤을 때 보시면은 니케이가 여기 75년도부터 딱 아까 여기였었죠. 75년도 제가 이제 실질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일본 증시가 아직도 이제 그 고점을 1900 거의 90년이죠. 그때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버블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버블을 만들었었고, 다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일본이 이제 뻥 터지니까 그냥 훅 내려가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망했던 거죠, 일본이. 근데 지금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 케이스가 중국의 케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상대만 바뀐 거죠. 때리는 사람은 똑같이 이제 미국인데 상대만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국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제 도핑을 하면서 중국에서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유동성으로 봤을 때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가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2015년이 파란 색깔인데 낮았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었고, 지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항생은 많이 빠졌지만 충분히 지금 더 빠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여드리지만 1998년도 외환위기 때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2008년입니다. 낮을수록 그냥 유동성이 없다, 쓸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그저께 이제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올해 한 11월에서 12월 이제 테이퍼링이 될 것이거든요. 테이퍼링이 되면 이제 실질금리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이 실질금리를 누르는 역할이었는데,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없앤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눌려있던 실질금리는 올라갈 것이고요. 올라가면 일단 1차적으로 자산 버블이 일단 꺼질 겁니다. 1차적으로 1차 자산 버블이 일단 하락이 올 겁니다. 자산 버블이 됐던 게 어느 정도 이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제 1차 하락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증시가 좋으면 이제 그 다음엔 진짜 버블이 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버블이 오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오히려 증시가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근데 저는 그때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때보다는 저는 좀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당연히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저만 알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중국 다 뭐 똑똑한 학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알다 보니까 중국 자체가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중국은 증시 밸류에이션 높지 않은데 여기 이제 부동산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헝다도 부동산 디벨로퍼죠, 개발업체죠. 좀 그쪽에서 좀 노이즈가 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증시는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실질금리 높아지면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부동산도 이제 빠지지 않을까. 아마 일본하고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똑같이 넣으면 1차 할인율 올라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더 큰 랠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은 일단 조금 이제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이제 경기는 전 좋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랑 꼭 주가가 같이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만 생각해보면 작년 경기가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주가는 잘 올라갔었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가 좋은데 사실 주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던 지급준비금은 많이 풀릴 것이거든요. 시중으로 이제 돈이 많이 흘러갈 겁니다. 테이퍼링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에 이제 부채 계정들이 많이 이렇게 막 떨어질 텐데 이 떨어지면 결국 시중에 이제 돈이 흘러간다는 거고 예대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결국 상급은행 예대율이. 그럼 돈이 흐르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게 아마 저는 이제 비파하지 않을까. 지금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미국이 1, 2, 3, 4, 5, 1, 2, 3, 4, 5 그냥 뭐 차트를 보는 게 낫겠죠. 이제 1, 2, 3, 4, 5로 미국 같은 경우가 이미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가 이제 큰 파동이었고 여기가 A, B, C로 하나 끝이 나서 끝이 났고 여기가 1, 2,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로 한 파동이 지금 거의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 아마 이제 할인율 때문에 A파 한번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소폭 발생을 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네. 인플레이션도 올라가지만 B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C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C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 이때나 금리는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은 스텝은 결국 테이퍼링 하면서 실질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좀 조심을 하자. 금리를 올라가는데 이제 좀 유리한 주식이나 상품들을 사자.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일단 저는 손해보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준금리 조금 더 인상하는 시기들에 맞춰서는 이제 그때는 좀 은행주도 편입을 할까 생각이 중이고요.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은행주랑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리츠 특히 이제 금 좀 매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좀 대응을 그때 가서 이제 좀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드릴 말씀은 오늘 거의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뭐 추석 끝나고 좀 짧은 한 주였는데 한 주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